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JSP 서블릿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하게 될 목차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1강 웹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은 웹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전체적인 계략에 대해서 한번 1강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2강은 개발 환경 설정입니다. 어떤 언어를 하든지 간에 개발 환경을 처음에 잘 세팅을 해놔야지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3강, 4강 JSP 맛보기와 서블릿 맛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JSP는 무엇이구나, 서블릿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강서부터 시작해서 5강, 6강, 7강, 8강까지 해서 쭉 서블릿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강, 10강, 11강 해서 JSP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5강에서 11강 서블릿과 JSP의 여러 객체들, 내부 객체들과 여러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조금씩 이제 정말 우리가 맨날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해서 연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흥미를 갖고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12강에서 14강까지 액션 태그, 쿠키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쿠키와 섹션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 아주 유용하고 좋은 그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쿠키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예외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홈페이지가 약간 문제가 있을 때 뭐 나파운드 페이지가 나온다든가 그런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15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16강 자바 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바 빈에 대해서 알아보고 17, 18, 19에서 데이터베이스 DB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라클 DB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떻게 JSP와 서블릿이 연동을 하는지,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 쭉 살펴보도록 했고요. 다음에 커넥션 풀, 데이터베이스하고 관계된 건데, 커넥션 풀이란 게 말 그대로 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커넥션 풀을 학습하면 여러분이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술들,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 풀 아니면 세션 쿠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원 인증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같은 거 보면 자료실이나 이런 거 보면 파일 업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EL하고 JSTL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스텀 태그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JSP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태그 외에 우리가 태그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태그 중에 JSTL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태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과 커맨드 패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MV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MVC를 잘 이해하기 위한 꼭 알아두셔야 할 프론트 컨트롤러와 커맨드니까 여러분이 꼭 잘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워딩, 어떻게 하면 포워딩, 뭔가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27, 28, 29, 30강까지 해서 MVC 패턴을 이용한 게시판 만들기를 하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 28, 29, 30은 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인 그 기술들을 쭉 총집합해서 만든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이란 자바 웹이란,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램의 동작,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학습, 사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프로그래밍이란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웹에서 돌아가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그죠?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런 거 다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란 웹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웹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죠. 그런 사이트들이 다 전부 다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웹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자, 그러면 또 웹이란 무엇인가 또 알아봐야겠죠. 자, 웹이란 한 개 이상의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한 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나의 컴퓨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직장 동료의 컴퓨터가 또 한 대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친구의 컴퓨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딘가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또 컴퓨터가 있어요. 그죠? 자, 요런 게 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걸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라고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 중에 웹이란 게 있습니다. 그 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도메인 쭉 해갖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이트에 방문을 하죠. 그죠? 그걸 우리가 웹이라고 합니다. 즉 웹이란 컴퓨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그리고 이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끼리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의 서비스, 그게 바로 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거, 그죠?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내 컴퓨터에서만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 컴퓨터에서 만들어 놨지만 얘를 웹 인터넷 서비스,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웹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P라는 게 있고, DNS라는 게 있고,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실제로 JSP를 배우고 서블릿을 배울 때 뭐 매번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프로토콜이 뭐고 IP가 뭐고 DNS가 뭐고 포트가 뭐고 이런 걸 따지면서 학습을 하거나 개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면 어떤 웹 프로그래밍을 하든 간에 프로토콜이 뭔지 IP가 뭔지 DNS가 뭔지 포트가 뭔지 요 정도의 사전 지식은 꼭 갖고 계셔야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어떤 동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약속한 통신 규약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통신을 하게 되면 통신 규약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받아라. 그죠? 내가 이렇게 요청하면 너는 이렇게 줘야 된다 하는 어떠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HTTP, FTP, 그 다음에 SMTP, POP, DHCP 이렇게 여러 가지의 통신 규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TTP가 여러분이 항상 많이 보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를 하나 열고 나서 홈페이지를 링크를 클릭하면서 정보를 계속 찾아 나가죠. 그런 통신 구역입니다. 그래서 HTTP를 여러분이 웹에서 많이 쓰는 거, 매일매일 쓰는 거, 이게 HTTP 통신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FT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 트랜스폼 프로토콜이라고 그래갖고
파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이 처음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FTP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파일을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서버에 파일을 내려받거나 올릴 때, 그럴 때 여러분이 FTP를 사용해서 FT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파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 HTTP하고 차이점은 얘는 그냥 정보가 보여져요, 화면에. 하지만 FTP는 파일이 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파일이란 건 HTML 문서일 수도 있고 그림 파일일 수도 있고 zip 파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 모두 다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SMTP하고 POP, 이거는 메일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건 메일을 주는 거, 전송해 주는 거, 이거는 POP는 메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SMTP하고 POP 이런 통신 규약도 있고요. DHCP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보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인터넷을 만약에 뭐 사설 인터넷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IP가 컴퓨터를 여러분이 접속할 때마다 IP가 여러분이 집에 제공되는 IP 주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IP 주소가 바뀐다고 그래갖고 요 DHCP 통신 규약을 거기서 사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토콜은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 규약을 우리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한 통신 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 SBA 서울.kr의 사이트에 들어올 때 월드와일드웹 SBA 서울 KR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하지만 요 앞에 HTTP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런 통신 규약으로 요 주소에 접속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요 부분을 생략해도, 즉 여기서부터 타이핑을 하셔도, 브라우저에 타이핑을 하셔도 사이트에 들어가죠. 그것은 사이트가 디폴트로 아무것도 없으면 HTTP 요 통신 규약으로 생각을 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란 건 통신 규약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P가 있어요.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아까 이렇게 컴퓨터가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연결될 때 이 컴퓨터마다의 고유한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동에 살면, 서울시 어느 동, 아니, 어느 구, 어느 동에 살면 다 자기의 집 주소가 있죠.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서 우리가 집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우편물이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마다의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가 IP 주소라고 하고요. 그 IP 주소를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DNS는 뭐냐면 IP 주소의 체계를 보면 IP 주소는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에 세 자리씩 끊어서 이렇게 총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IP 주소를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각각의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다 외우기 힘들겠죠. 네이버면 네이버에 있는 IP 주소가 있고요. 구글이면 구글이 있고, 그죠? SBA 서울.kr이면 여기에 또 IP 주소가 있어요. 요 서버겠죠. 서버에 IP 주소가 있겠죠. 근데 이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인간이 쉽게 외우도록 매핑한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sba.서울.kr이 뭐 211. 뭐 123.162.213이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 숫자를 외우기 힘드니까, 인간이 알아먹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sba.서울.kr을 치면 요거를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각 컴퓨터마다의 IP 주소가 있는데 이 IP 주소를 인간이 외우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외우고 다니기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로 매핑을 한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매핑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게 DNS 서버, DNS라고 합니다. 자, 포트는 뭐냐면 IP 주소가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죠. 자, 포트 번호는 해당 컴퓨터에 구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어떤 컴퓨터에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돌고 있을 때 포트 번호, 요 DNS 도메인 D에 이렇게 포트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요 서버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이렇게 포트 번호를 정해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접속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깨끗이 보면 네. 자 보시면 http 그 다음에 콜론 슬러시 슬러시 worldwideWeb.sba.seoul.kr 그 다음에 콜론 나오고 80 그 다음에 이렇게 슬러시 kr 슬러시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주소를 치면 실제로 SBA 서울산업진흥원 웹사이트가 열리겠죠. 하나씩 보면 요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토콜입니다. 요 다음에 나올 어떠한 정보들 갖다가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대요.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통신규약이겠죠. 그래서 나는 요렇게 원합니다.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쓰겠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정보를 얻어올 것이니까 월드와일드웹 해서 sba.seoul.kr 그죠? 요거는 요렇게만 치면 알아서 누가 DNS 서버가 알아서 IP 주소로 변환해서 해당 IP 주소의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서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서버에 돌아가는 웹 프로그래밍이 여러 가지일 때 80번 포트에 물려있는 웹 프로그래밍을 구동시켜 주세요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포트 번호 거의 타이핑 안하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죠. 왜 그러냐면 포트 번호 80포트 이런 거는 디폴트 포트라고 해서 생략을 해도 무관합니다. 자 다음에 슬러시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도메인 주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정보 인덱스라는 이게 파일입니다. 파일. 그래서 요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들어있는 정보 폴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R 폴더의 인덱스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IP, DNS 포트 하나씩 잘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바 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바를 살펴볼 때 자바 플랫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바2 SE, 자바2 EE, 자바2 ME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하는데 스마트 환경이 오면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장돼서 안 쓴다고 그랬죠. 자 J2SE가 있고요. J2E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그리고 J2EE가 있는데 우리가 자바 웹을 한다는 거는 J2EE 여기 플랫폼 환경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J2EE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요. 컨테이너가 있고 그 컨테이너에서 웹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EJB 컨테이너라고 분리가 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JSP와 서블릿을 우리가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개 JSP 여기 보면 자바 서버 페이지죠. HTML 파일 내에 자바 언어를 삽입한 문서 서블릿, 서버 어플리시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 언어로 이루어진 웹 프로그래밍 문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J2EE 플랫폼에서 우리가 JSP와 서블릿을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는 우리가 나중에 알아볼 텐데 탐캣 7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라는 게 뭐냐면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 자주 이제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컴포넌트는 뭐냐면 JSP, 서블릿, HTML 등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하나 구성을 하려면 여기에 JSP 문서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서블릿 문서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HTML 문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담고 있는 게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요 하나하나의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웹 프로그래밍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이 개발할 때 항상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웹서버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아파치하고 IIS라는 게 있고요. 별도의 구현이 필요한 로직이 있을 경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요청, 그리고 웹 브라우저라는 게 있습니다. 웹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고 웹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는 매개체, 이때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항상 매일같이 여러분은 웹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떠한 페이지를 가고 싶어요? 구글을 가고 싶어요? 네이버를 가고 싶어요? 다음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서울산업진흥원을 가고 싶어요? 이럴 때 브라우저 주소 창에다가 어떤 주소를 치죠. 타이핑을 하죠. 그러면 그게 일단 웹 서버로 리퀘스트 요청이 됩니다. 웹 서버로 이렇게. 다음에 이 웹 서버는 바로 응답을 해줄 수 있지만 응답을 못하고 어떤 로직, 게시판에 있는 글을 긁어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떠한 서버에서 로직, 어떠한 작업을 한 후에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이 응답을 보냅니다. 이 요청을 보냅니다.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바로 웹 서버로 다시 응답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데이터에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데이터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적절하게 가공을 한 후에 로직이 수행이 된 후에 웹 서버에 다시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웹 서버는 이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화면에 이렇게 답을 해줘서 화면에 적절한 데이터가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가는 곳, 여기를 우리가 웹 서버라고 합니다. 다음에 어떤 로직이 수행돼야 돼요. 로직이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1 플러스 1은 2 이런 것도 로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됐다. 그럴 때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WAS에 다시 접근을 하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회원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 게시판에 글 정보, 텍스트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 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오고 나서 여기서 가공을 한 후에 다시 웹 서버로 보내고요. 웹 서버에서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출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의 동작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선행적으로 조금 공부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자바입니다.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거를 본 적 있어요. 자바를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나는 웹 어플리케이션 JSP와 서블릿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자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자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주 나는 고수준의 자바 언어를 한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자바가 무엇이고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API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을 학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HTML 언어도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가 HTML입니다. HTML 안에 여러가지 언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언어 이게 HTML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HTML 학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JSP하고 서블릿을 공부하기 바쁜데 요거를 먼저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인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HTML 기본적인 사항만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JSP하고 서블릿을 공부하는 와중에 틈틈이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되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약간 동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HTML 안에 이렇게 삽입돼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거는 JSP하고 서블릿처럼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쪽, 우리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요 안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웹 서버 쪽에서 이렇게 여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JSP 서블릿이라고 하고요.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자바스크립트 갖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HTML처럼 아주 고기술의 학습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 기본적인 문법들은 틈틈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jQuery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때 아주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도 틈틈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CSS 웹 어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 및 스타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도 어떠한 레이아웃이 있죠. 위에 메뉴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그림과 텍스트가 있고요. 최신 글들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과 텍스트로 이렇게 게시판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폰트의 볼드체 아니면 노멀 이런 이미지 사이즈 이런 레이아웃에 관련된 디자인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게 CSS 언어입니다. 요 CSS 언어도 마찬가지로 HTML 문서 안에서 코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틈틈을 학습을 하시는데 자바라는 언어는 꼭 여러분이 필히 학습을 하고 나서 선행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JSP와 서블릿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그 다음에 CSS는 여러분이 공부를 JSP, 서블릿을 공부하는 와중에 틈틈이 조금씩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화면을 보면 이 화면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요 메뉴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라 아니면 메뉴가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CSS 갖고 우리가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DB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 전체적인 거, 요 홈페이지 전체적인 게 뭐라고요? 바로 HTML 문서입니다. 그래서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방금 우리 살펴봤듯이 요청을 하고 다시 응답을 받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고 또 응답 받고 쉽게 말씀드려서 클릭을 하고 어떠한 글을 볼 때 클릭을 하고 그러면 그 클릭의 내용이 보이겠죠. 클릭한 글의 내용이 보이겠죠. 응답 받은 겁니다. 거기서 또 거기다 뭐 답변글을 달아요. 그러면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응답을 받고 계속 이렇게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게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처음 여러분이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웹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행위죠.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들, 프로토콜은 뭔지, IP는 뭔지, DNS는 뭔지, 포트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자바 웹이란 거 할 때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가 하는지, 그죠? 그런 거 알아봤고요. 여기에 JSP하고 서블릿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알아볼 거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이 일단 알고 넘어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거는 버전이 JSP는 2.2고요 서블릿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램의 동작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처음에 웹 서버라는 녀석이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로직이 필요하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다시 가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경우 데이터베이스로 가고요. 역순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데이터가 오고 그 데이터가 가공돼서 웹 서버로 오고 웹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응답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선행학습으로서 자바 언어 꼭 한번 선행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도 틈틈이, 깊이는 아니지만 틈틈이 이렇게 되고 문법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꼭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